안녕하세요. 피션베스트 피션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가발 뒤집어 쓰고 영상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 머리입니다. 이거 제가 파마를 해서 머리가 좀 길러서 그렇고 이거 제 머리 맞습니다. 이거 가발 아니고요. 오늘은 주도주인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반독점법이 정말 실행되면 어떻게 되고, 과거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반독점법에 대한 규제를 받았거든요.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고 미래 전망이 어떨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87%로 승리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전부 지배하는 블루 웨이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는 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 스캔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죠. 이 트럼프 측의 의견은 2016년 초에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10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미국에서 안 해주겠다 이렇게 위협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바로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는 이 회사를 수사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검찰총장을 모가지를 날려야 된다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토론회에서 분명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뭐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반독점법에 대한, 물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거죠. 우선 미국의 반독점법이 뭔지 알아보면 동종 기업들이 담합을 형성하거나, 이거를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면서 자유경쟁을 저해할 경우에 법적으로 이걸 제재하는 게 바로 반독점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미국과 달리 그냥 솜방망이 쳐버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에 걸리면 실제 기업을 그냥 해체시켜버립니다. 예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반독점법으로 완전히 해체시켜버렸던 사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알아볼 거는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이 IT 공룡들과 같은 이 테크주들, 과거에 비슷한 반독점법에 걸려서 해체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사례가 있냐죠. 대표적인 IT 공룡이 반독점법에 걸렸던 이 사례가 1969년에 IBM 언번들링 사건입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1969년에 IBM의 반독점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한 주요 내용은 IBM이 컴퓨터를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주변 기기 그리고 뭐 하드웨어 부품과 소프트웨어 전부까지 끼워 팔기, 그러니까 번들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경쟁사의 제품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 생산 일정을 발표해서 방해를 놓고 교육기관에 특별 할인을 해서 자기들 제품을 팔았다. 이게 바로 소송의 이유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IBM이 특정 기업 제품을 끼워 팔기 했다는 이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은 PC는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부품이 잘 맞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윈도우를 깔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 때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그러나 1969년 당시에는 표준화가 이렇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부품과 또는 뭐 주변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정확히 호환이 되도록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개발을 함께 해야지만 이게 구동이 됐거든요. 지금처럼 마음대로 CPU나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IBM과 협력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 컴퓨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에 아예 뛰어들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컴퓨터는 IBM이 거의 독점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의 법무성에서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된 거죠. 사실 그때부터 IBM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번들링하는 거를 풀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IBM 전용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끼워 팔기가 사라졌고요.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IBM은 어떻게 됐을까요? IBM이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소송 비용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IBM은 컴퓨터만 생산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컴패큐 같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규격의 부품을 조립을 해서 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독자적으로
이례적으로 출시한 윈도우가 대박을 치면서 이거에 밀려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1982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IBM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해지자 미국 법무성에서 소송을 취하했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독점적인 지위를 국가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무리 거대한 공룡이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신생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에 뒤처지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독점적인 무엇이 없다면 회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거대 IT 공룡이 반독점 규제에 당한 사례는 1998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법무성과 함께 20개 미국의 주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고 제조업체, 접속업체,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컨텐츠 업체 이런 업체들과 담합해서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게 경쟁을 하던 이 업체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결국에 2000년에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은 인텔 호환 운영체제의 독점, 그리고 브라우저 끼워 팔기, 그리고 경쟁사 방해 모두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체제만 만드는 회사, 그리고 프로그램은 또 따로 만드는 회사 이렇게 각각 분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를 했고요. 2001년 항소법원에서 분명 운영체제의 불법적인 독점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기환송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0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성과 합의를 하고요. 그 결과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끼워 팔던 번들 제품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고 컴퓨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API와 통신 프로토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윈도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구동을 해야 했죠. 그리고 메신저 및 프로그램 등 모두 윈도우가 사용을 허가한 이런 번들 제품 위주로만 구동이 될 수밖에 없게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API와 통신 프로토콜이 공개되면서 윈도우라는 이런 기본 바탕 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마음대로 설치하게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변해버린 거죠. 이렇게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재하면서 그 이후 거대 IT 공룡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지금의 구글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고 BING라고 이 자체 검색 포털을 기본 번들로 제공하고 다른 포털의 사용을 막아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었는데요. 반독점법 때문에 사람들이 구글 포털을 더 많이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포털도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서 구글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네이버가 성장을 한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MSN 메신저라고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 메신저나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이런 기업들이 커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반독점법 소송 이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워낙에 막강한 이런 독점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강력한 반독점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네이버 이런 거 전부 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부터 해가지고 아마존까지 어떻게 보면 자사가 만든 자기들의 쇼핑몰을 허가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전부 먹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거대한 초거대 IT 공룡 빅브라더로 성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독점법은 거의 국가와 한 개 기업이 법리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일단은 발생을 하고요.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혜자를 일부라도 내려놔야 된다. 이게 과거 사례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확장시킨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의 시너지가 나고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일부는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 틈에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를 하니까 기존의 공룡의 성장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아마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워런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플랫폼을 장악한 아마존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셀러를 최상단에 위치시키는 것 또한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아마존이 너무 많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목 상권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가 실행이 될 경우 아마존의 성장성에 엄청나게 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부여하던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 밖에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틈을 새로운 기업이 새로 치고 들어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가 다른 신생 스토어 업체에 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반독점법으로 거대 공룡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공룡을 치고 나오는 주도주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오늘은 반독점법이 과거 IT 공룡들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고 어떤 실행을 냈고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현재 주도주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이런 IT 공룡들이 정말 반독점법에 소송을 당하면 어떤 영향이 펼쳐지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대비를 하자는 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